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물마켓입니다. 오늘은 수출 많이 하는 경기 순환주 시리즈의 마지막 기업,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커버하겠습니다. 네, 매출 구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 인프라코어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년 상반기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배 구조는 이러했습니다. 원래 이제 두산 밥켓의 지분은 51%를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었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약 30%가량을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산중공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잘 나오는 두산 밥켓을 두산중공업과 합병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던 두산 밥켓 지분을,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 밥켓에 대한 투자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그러니까 인적 분할해서 그 부분을 이제 두산중공업에 합병하고, 남은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기계와 엔진 사업 부문을 현대제뉴인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프라코어의 사명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현대계열사가 되었습니다. 이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 지주의 자회사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원래 두산인프라코어의 35% 정도의 지분을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지분이 현대제뉴인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무상 감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수가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6,50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이죠. 네,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인적 분할,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에 분할된 두산 밥켓 투자사업 부문과 두산중공업의 합병, 그리고 이제 무상 감자,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네, 타임라인은 뭐 이런 식인데요. 우선 이제 무상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부러 기존 주주들 이제 힘들게 하려고 무상 감자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2021년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더 작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자본 총계가 자본금의 2분의 1 수준인데요. 이것을 이제 자본 잠식률로 표현하면 약 50% 정도입니다. 뭐 그래도 100%안 되니까 뭐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코스피 기업이 2년 동안 50%의 자본 잠식률을 넘게 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자본금을 줄이고 이 이익여금을 늘리는 이 무상 감자를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21년 이제 3쿼터 분기 보고서에서는 이 자본금이 감소하고 이 이익여금 대신에 이 기타 자본 항봉에서 1조 정도를 증가시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을 통해서 이 자본금보다 이 자본 총계가 더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본 잠식률이 0보다 작겠죠. 자본 잠식이 전혀 안 됐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정말 간단하게 배당금을 줄 예정이었는데 아직 지급을 안 해서 미리 재무상태표에서 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주들 돈 좀 더 내세요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 거는 이제 주가가 원래 10,000원대였는데 유상증자 모집 가액이 6,000원 정도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사실 유상증자를 하면 신주 가격으로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한 6,300원 정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8천억 원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모집 가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약 1,200억 원 정도를 모집을 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익여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당사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라고 돼 있죠. 이 유상증자는 이미 끝이 났고요. 이렇게 해서 모인 6,880억 원을 어디에 쓸 거냐면, 첫 번째,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의 지분 20%를 매입하기 위해서 3천억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송사가 얽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차입금 축소 및 부채 비율 개선, 그러니까 채무 상환,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 3천억 원을 쓴다고 하고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제로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정도 나오는데 1,000억 원이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투자와 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원래 2천억 원을 할당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833억 원을 할당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최근 이슈 다 따라오신 거고요. 자, 이제 이 인프라코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건설기계 사업 부문과 엔진 사업 부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굴삭기와 휠로더는 건설기계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엔진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디젤 엔진이나 뭐 가스 엔진, 선박 엔진, 차량용 엔진,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건설기계 쪽이 훨씬 더 매출 비중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엔진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 이제 21년, 이제 20년, 10년 온기, 19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되게 특이하죠. 20년에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줄었지? 거의 뭐 굉장히 선방했죠, 사실. 사실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한 수치죠. 그 이유는 이제 건설기계 쪽의 노후화로 인해서 노후화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많이 선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보시면은 3, 4분기 거까지만 모아도 이제 매출이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15% 정도 더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장비가 더 잘 팔려서가 아니고 이제 유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최종재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비중을 보시면 수출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수출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어디 팔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죠. 네, 이 당분기라 표시되어 있는 건 21년에 3쿼터까지의 누적이고 전분기라 되어 있는 건 20년 3쿼터까지의 누적입니다. 전분기를 보시면 이제 순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비중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순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히려 이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와 그다음에 북미 쪽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비중이 줄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굴착기와 휠로더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소형 건설 기계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한 39톤 정도, 이거는 최대 100톤 정도의 장비까지 다양한 크기의 건설 기계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엔진인데요. 엔진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죠. 이제 발전소에 쓰이는 발전기용, 그리고 이제 산업용, 뭐 농기구나 뭐 건설기계 등에 들어가는 엔진, 그리고 이제 버스 등에 들어가는 차량, 디젤 엔진과 CNG 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용에 들어가는 엔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굉장히 훅훅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는 투자에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가 추이 보시죠. 네, 이것도 굉장히 경기 순환주의 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2012년 초부터 굉장히 감소를 많이 하고 있고 16년부터는 잠깐의 경기 호황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코로나까지 크게 박았고 그 다음에 또 회복을 하는 듯 싶다가 이제 어닝도 잘 나오고 현대 팔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가가 크게 반등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6,000원대에서 이루어진다는 뉴스 때문에 또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6,000원 정도에 수렴을 했죠. 제가 아까 이제 분할 이슈랑 유상증자 이슈를 다 말씀을 드려서 딱히 뭐 찝어볼 것 없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때는 엄청 높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가 조금 궁금하니까 재무 추이를 간단하게 보죠. 역사는 이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매출액이 거의 뭐 4조 정도, 영업이익도 한 3천억, 그리고 그 여파가 2009년까지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죠. 근데 이제 2010년 들어서 갑자기 매출액이 3배로 뜁니다. 이것이 어찌된 영문이냐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정책이 이제 입안되고 통과되고 하는 정책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충격 이후에 이제 2010년에 이 매출이 제대로 인식되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이 굉장히 작은 그래프 있죠. 이거 확대하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그래프는 수치를 보여드리려고 넣은 게 아니라서 굉장히 작게 했고요. 보시면은 갑자기 확 뛴 부분이 있죠. 이게 한국 건설사의 해외 수주의 그래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2010년대입니다. 건설을 많이 하니까 건설기계 엔진이 소모가 되고 해서 이제 인프라코어의 매출이 크게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제가 아까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은 조금 주춤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또 저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하게 인프라 투자의 정책 시차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인프라코어를 둘러싼 심리에 대해서 또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국 쪽의 수출 물량이 굉장히 감소한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밥캣이 이 분할 전 두산 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의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간 점.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펀더멘탈이 많이 훼손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국 비중이 준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중국에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죠. 경기가 반등하는 거는. 네,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증가를 하고 이렇게 부채 많은 기업들의 어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역실적 장세에 돌입을 한 지 오래기 때문에 뭐 경기 순환적인 이런 요소들은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 타임 윌 텔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산 밥캣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왜 우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미 반영이 다 됐죠. 네. 밥캣이 떨어져 나가도 이미 40%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아무래도 타이밍상 경기 순환주를 막 살 때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두산 밥켓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대로면은 굉장히 뭐 특색 없는 경기 순환주. 그래서 이제 시장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이제 경기가 오르면 그냥 같이 주가도 같이 또 얼렁뚱땅 오를 만한 그런 주식이라고 느껴질 텐데 근데 여기서 좀만 더 파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또 존재한다는 사실 제가 지금부터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